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보진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입니다. 우리 시험이 직업상담사이기 때문에요, 직업상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예민하고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보딘 아주 안 나올 데가 없습니다. 보딘 1차, 2차 공이 잘 나옵니다. 정신역동적 상담이에요. 역동적이어야 되는데 역동적이지 않아요. 무엇이? 정신이. 그러면 정신이 역동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쉽게 김덕기식으로 표현하면요, 띨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역동적 상담의 문제점은 뭐예요? 띨띨하다. 정신이 띨띨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해가 쉽죠. 공부가 쉬워야 돼요. 띨띨하다. 그러면 상담의 목적은 뭐예요? 안 띨띨이겠죠. 목적은 뭐라고요? 안 띨띨. 띨띨한 걸 없애주는 게 상담의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아주 쉬워요. 보딘 하면 또 뭐가 떠올라요? 보디가드가 떠올라요. 보디가드. 보디가드. 옛날에 그 무슨 뭐 빤스 이름이 있지 않나요? 그게 보디가드인가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역동적. 자, 하여튼 문제점이 뭐라고요? 띨띨하다. 자, 쭉 나왔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5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성, 정보의 부족, 자갈등, 직업의 진로 선택. 요게 시험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 잘 나와요. 밑에. 그래서 5가지가 있다. 5가지 범주가 이제 시험에 1차, 2차 나오는 겁니다. 그걸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 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건 이따가 할 거고요. 이 내용의 강의를 듣는 장점은 뭔가 유익이 돼야 강의를 들을 맛이 나잖아요. 과자 드시면서 강의를 재밌게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읽으면 안 돼요. 이거 읽으면 자꾸 공부가 돼버려요. 심리학적 요인을 중시하고, 심리학적 요인을 중시하는지 안 중시하는지 시험이 안 나와요. 이것도 알 거 뭐라 그래요? 정신적 측면뿐만 아니라 내담자요. 이거 안 나와요, 시험에. 그냥 뭐예요? 문제점 띨띨하다 끝. 쉽잖아요. 직업 선택의 5가지 진단 범주.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5가지 진단 범주. 진단을 가려내는 겁니다. 진단하는 거. 문제점을 가려내는 거예요. 문제점. 즉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문제점. 5가지 문제점이 뭐냐 이거예요. 변별 진단. 가려내는 문제점이 뭐냐. 문제 유형. 그래서 다 골고루 나와요. 직업 선택의 5가지 진단 범주, 직업 선택의 5가지 변별 진단, 직업 선택의 5가지 문제 유형, 다 이런 식으로 2차에도 나옵니다. 1차에도 나옵니다. 1차는 객관식이라 지문을 보면 답을 골라낼 수 있지만 2차에는 이렇게 살짝 바꿔요, 문제를. 같은 내용이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존성, 의존하는 거예요. 엄마가 직업 좀 선택해줘. 이렇게 의존하는 게 문제점이라 이거예요. 띨띨하죠. 자아가 갈등. 항상 내면 자아 개념과 다른 심리적 개념, 자기 개념, 자기 인생과 다른 심리적 개념, 이게 자꾸 갈등해요. 여러 가지가. 신경성이죠. 자아 갈등돼갖고 직업 선택을 못해요. 띨띨하죠. 정보가 부족해서, 정보가 뭔지 몰라서 직업 선택을 못해요. 띨띨하죠. 선택에 따른 불안. 선택도 못해요. 왜? 불안 때문에. 불안 때문에 직업 당하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못해. 띨띨하죠. 또 5번. 선택에 대한, 확신에 대한 결여. 확신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교수님, 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합격이죠? 문제가 없는데, 합격이라니까요? 이렇게 공부하세요.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라니까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건 띨띨한 거죠. 불안한 거죠. 그래서 5가지 문제형이다. 2차에도 잘 나옵니다. 2차에 나오면 벌써 5점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2차도 어렵잖아요. 2차 때 제가 또 외우는 팁 다 쉽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2차에는 여기 글자 하나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키워드가 다 들어가야 되고 글자 다 외워야 됩니다. 라고 하면요, 이 공부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근데 다른 강의에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욕했어요. 그럼 네가 해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외우면 안 돼요. 2차는 또 외우는 팁이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갖고 그냥 글짓기 하면 되거든요. 그건 2차에서 또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요. 팁을요. 여기서는 먼저 키워드만 외워놓으면 2차에서 쉽죠. 의자. 제가 광명시에 살고 있거든요. 광명시에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이케아가 있습니다. 이케아. 이케아에 제일 많은 게 의자가 많아요. 의자. 의자에 대한 정보는 선택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왜? 이케아 사니까, 광명에 사니까, 이케아는 안 살죠? 광명에 사니까. 키워드가 의자, 커피를 한 잔 먹어서 그냥 트림이 나오려고 해서 지금 억지로 참고 이거 하는 겁니다. 조금만 나왔으면 엔진할 뻔했네요. 의자 정보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 이러면 2차까지 다 공부를 한 겁니다. 다시 갈게요. 의자 정보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 왜? 우리 교수님 광명에 사니까 이케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의자 정보의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데 자꾸 불안해서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확신의 결여. 확신. 그래서 불안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직업 선택에 대한 무의식의 불안 나오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고요.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이 나오면 보딘의 정신역동적 이론입니다. 그래서 불안 나오면 직업에 대한 불안 나오면 누구 거라고요? 보딘 거다. 무의식의 불안은 프로이드 거고요. 이런 것들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보딘의 정신역동적 상담의 직업 상담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탐핵변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탐중변이라고도 한다. 이것도 골고루 섞어서 나와요. 중대한 결정으로 나올 때도 있고 핵심 결정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탐핵변, 탐도 중변에서 이것도 1차, 2차 공이 잘 나옵니다. 탐색과 계약을 설정하는 겁니다. 내 남자하고 어떻게 내 남자의 정신 상태를 탐색하고 앞으로 어떻게 상담을 구조화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왜? 띨띨하니까. 내 남자를 얼마큼 띨띨한지 탐색하고 상담의 계약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핵심 결정. 성격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지 직업에 맞춰 성격을 변화시킬지 이제 결정해야죠. 왜? 띨띨하니까. 그래서 성격 고치세요. 여기서 하는 겁니다. 핵심 결정, 중개 결정. 이제 성격을 고치도록 노력해야죠. 변화를 위해서 노력.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에 맞게 성격, 욕구, 흥미 등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단계다. 그래서 탐, 중변, 탐핵변 이 순서 1차에서 시험 문제입니다. 보딘의 정신역동적 상담의 기법이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1차에 잘 나와요. 이거는 1차에. 1차에 단골손님이에요. 명비소다 키워드가. 명료화시키는 겁니다. 문제점을 명료화시키는 겁니다. 왜? 띨띨하니까. 비교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의 그 이상 주제를 역동적 현상, 두 가지에 있는 여러 가지 주제나 이 사건 현상들을 비슷한 것과 차이점을 두고 분명하게 대비시키는 거예요. 비교해봐라. 비교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왜? 띨띨하니까. 소망과 방어책에 대한 해석, 용어가 어렵죠.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소망을 물어보고 방어책에 관한 해석, 네가 진짜 방어하는 게 뭐야? 싫어하는 게 뭐야? 이거에 대해서 상담사가 해석해 주는 거다. 왜 해석해 줘요? 띨띨하니까. 내 남자가 원하는 게 뭔지, 또 내 남자가 방어하는 게 뭔지를 상담자가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거 소망과 방어의 책이다. 그래서 명비소. 다음 중 보딘의 정신력 역동 상담 기법이 아닌 것은 1번 명료와 2번 비교, 3번 소망과 방어에 관한 해석, 4번 떡볶이 질질 흘리고 먹기. 그럼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쉽습니다. 합격이에요. 평가 갑니다. 정신역동적 평가. 정신역동적 평가는 정신역동이 들어가죠. 그래서 정신분석학에 뿔을 뒀다. 그래서 정신분석, 정신역동, 그래서 정신을 움직이는 거니까요. 뿌리를 뒀다. 두고 있는데 더 나아가 특성요인 상담. 특성요인 상담은 개인의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 남자 중심 상담의 개념과 방법을 통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정신역동적 상담의 첫째 뭐예요? 정신분석. 두 번째는 특성 요인, 세 번째는 내 남자 중심 상담의 개념과 방법을 통합했다. 완고, 투고, 쓰리고.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특성 요인, 내 남자 중심 상담, 정특내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합하였다라고 보고요.
내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외적인 요인을 과소평가했다. 그렇죠. 내적인 거, 정신만 강조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행동주의적 관점에 볼 때 관찰 불가능한 동기부여를 지나치게 강조했다. 관찰 불가능한 동기부여적 요소, 관찰 불가능한 것도 정신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했고 정신 역동적 접근은 정신 분석, 특성 요인, 또 내담자 중심 이 삼박자를 갖고 움직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결하게 기출문제 한 10문제 풀어본 것 같아요. 이 정도 내용이면 10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진의 정신 역동적 상담 이론 강의 마쳤습니다. 박수. 신나지 않습니까? 간결하게, 쉽고 재밌게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만 쏙쏙 벌써 기출문제 10문제 풀어봤어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정신역동, 정신이 맑게 띨띨하지 않게 맞출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학자는 누구라고요? 보딘, 보디가드. 아주 역동적인 빤스를 입자. 보디가드. 정신 역동적 상담. 보딘. 의자 정보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 의존성, 자아 갈등, 정보의 결여. 또 확신의 불안. 의자 정보 선택에는 선택의 불안. 또 문제 없음, 확신의 결여. 특히요, 선택의 불안입니다. 불안이 나오면 보딘 거다라고 보고요. 불확실한 선택이라고 나올 때는 뭐예요? 윌리엄슨입니다. 선택이란 불확실한 선택이란 말이 나오면 윌리엄슨, 불안이 나오면 보딘이라고 여러분 구분을 치시기 바랍니다. 제4절 칼 로저스, 보통 로저스라고 합니다. 이건 칼 잘 안 씁니다. 로저스. 로저스 하면요, 따끈따끈하다. 따끈따끈하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 상담의 가장 기본이 따끈따끈한 거거든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이론이다. 즉, 비지시적 상담이다. 비지시적 상담. 비지시적으로 한다. 따끈따끈해야 돼. 지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시적으로 하면 안 되고 비지시적이다. 그래서 내담자 중심이다. 상담자 중심이 아니라 내담자 중심이다. 인간 중심이다. 인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인간이 누구야? 내담자. 또 다른 말로 인본주의 상담이다. 인본주의, 인간주의, 내담자 중심, 비지시적, 로저스 이론이다라고 보고요. 이제 갑니다. 여기서 이런 거 쭉 안 보려고 강의 들어가면 듣는 겁니다. 비지시적 상담이다.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다.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이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건설적이고 성장 자아 실현에 힘쓴다라고 가능합니다. 그냥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면 다 맞는 겁니다. 인간 내담자 중심 이론의 철학적 가정입니다. 개인은 가치를 지닌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이다. 독특하다, 유일하다. 그래서 주관적,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였다. 보통 우리가 객관적에 대해 객관적인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데 삑살입니다. 여기는 내담자 중심 상담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간의 개인차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입장보다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한 번 더 갑니다. 개인의 객관적 입장보다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는 게 내담자 중심 상담, 비지시적 상담,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이다. 인간은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이성적이다. 선설에 기반을 뒀고요. 주관적 생활 나왔죠? 주관적 생활, 주관적 경험. 이걸 전문용어로 현상학적 강, 뒤에 동안 현상학적 장이라고 한다. 장은 마음의 장이에요. 현상은 지금이에요. Here and now, 지금, 과거도 필요 없고 미래도 필요 없고 지금의 내 입장의 마음의 창, 내 주관적 경험, 이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재 능력, 인간은 잠재 능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잠재 능력. 잠재 능력, 인간은 마중물의 역할이죠. 저도 인문학 강의할 때 많이 활용하지만 이 펌프가 있습니다. 이게 제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게 펌프예요. 펌프. 펌프인데 펌프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요만큼이 없으면 안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바가지로 물을 이렇게 퍼주죠. 이걸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이 물 나가서 얘를 만나서 이렇게 나와서 나오게 하죠. 이 마중물을 역할을 하는 게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즉 상담자는 물 나오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이 나오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 상담자의 역할이다. 마중물 하는 역할이다. 즉 내담자는 잠재 능력이 있다.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어떤 현상 때문에 지금 안 나올 뿐이지 이거를 나오게끔 도와주는 게 내담자 중심 상담이다. 그래서 잠재 능력, 잠재력 나오면 내담자 중심이다. 인간 중심이다. 얘와 대비되는 게 특성 요인 상담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특성 요인 상담, 특성 요인 상담이라고도 하고요. 특성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정신 역동적 할 때 특성 요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 역동적, 보진의 정신 역동적은 정신 분석과 또 특성 요인과 또 내담자 중심을 세 개를 엮었다. 이거예요. 즉 정신 분석을 통해서 지시와 비지시를 지시적, 특성 요인, 비지시적 내담자를 같이 쓴 게 정신 역동적이다라고 보고요. 여기서는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특성 요인과 비교되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특성 요인을 안 배웠어요. 우리 공부 안 했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키워드를 여러분께 자꾸 제가 각인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활자를 읽으면 안 돼요.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자, 문제 볼게요. 이거 잘 나옵니다. 다음 중 특성 요인에 있는 특성 요인의 특징으로 설명이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교수님, 특성 요인 안 배웠는데요? 안 배워도 맞출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알면 1번에 이렇게 나와요. 특성 요인이란 인간은 잠재 능력이 있으며 이렇게 지문이 나와요. 그러면 삑살이네. 잠재 능력이 있는 건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 내담자 중심이라고. 특성 요인이 아니라고. 그럼 답이 1번이에요. 그럼 2번, 3번, 4번 몰라도 답을 맞출 수 있죠. 이거 진짜 여러분 시험 문제 풀어보세요. 똑같이 나와요. 진짜로 1번이에요. 또 이런 분 계실 거예요. 불신족. 교수님, 우리 모른다고 그냥 아무 번호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천만 말씀 만만하게 꼭 하게. 나중에 보세요. 1번이에요, 1번. 항상 1번에 나와요. 1번. 이걸 믿으셔야 돼요. 번호까지 똑같이 나와요. 1번에. 특성 요인의 상담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인간은 잠재 능력이 있으며 잠재 능력은 내담자 중심이다. 1번.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 천국, 불신족. 믿으면 합격이다. 오케이.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성격 고쳐야 됩니다. 인간관, 뭐 감성적이다, 선한 존재이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잠재 능력이 있다, 뭐 동기화되어 있다. 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면 다 맞다라고 하고요. 목적 쭉 나오죠. 뭐 좋게 하는 겁니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다른 말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완전히 기능한다. 이것도 2차에 나와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쓰시오. 또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쓰시오. 나오지만 이런 건요. 2차에 쓸 때 글자대로 쓸 필요 없어요. 이거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좋은 말 쓰면 다 답이에요. 좋은 말. 좋은 말 뭐가 있어요? 인간은 웃음이 많은 사람, 능동적인 사람, 유머가 많은 사람, 이거 다 충분히 기능하잖아요. 변비가 없는 사람, 충분히 기능하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 충분히 소화가 잘 되는 사람, 충분히 기능하잖아요. 이런 거 써도 다 답이에요. 근데 굳이 꼭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교수님, 그래도 외우게 알려주세요. 또 이런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개창자 실신. 충분히 기능했다. 충분히 기능하려니까 개창자가 실신했네. 개창자 실신. 개방적이다. 창조적이다. 자유롭다. 실존적이다. 사람에 대해서 신뢰한다. 자신에 대해서 신뢰한다. 자신과 유기체에 대해 신뢰한다. 유기체는 뭐예요? 유기체는 그냥 생명체예요. 이런. 자신이라는 유기체에 대해서 신뢰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한다. 또는 타인에 대해서 신뢰한다. 다 맞는 말이에요. 개창자 실신. 쉽잖아. 개창자 실신으로 소설 쓰면 돼요. 인간은 개방적이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있다. 인간은 창의롭고 창의성이 있다. 자유를 추구한다. 2차에 쉽잖아요. 1차에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러면 안 좋은 말이 답이겠죠. 안 좋은 말이 뭐예요? 떡볶이, 꽃딱지와 섞어 먹기. 이런 거 나오면 아니겠죠. 아주 쉽잖아요. 내담자 중심에서 자 3가지가 있다. 그래서
현실적 자, 현실적으로 보는 자아가 있고요. 타인이 본 자, 타인이 나를 보는 자가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 자가 있다. 그래서 현타이. 자 나오면 또 어디랑 충돌돼요? 프로이트랑 충돌되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나오는 자아가 세 가지겠죠. 현신도, 현실적 자, 신경측적 자, 도덕적 자가 있죠. 그래서 현실적 자가 둘이 공통해요. 프로이드의 자아와 내담자 중심의 자아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답이 뭐예요? 현실적 자다 라고 보고요. 현타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 기법 갑니다. 상담 기법 1차, 2차 잘 나옵니다. 일무공이다. 일무공. 1차, 2차 100% 나와요. 벌써 또 한 문제 5점 먹고 들어갑니다. 2차에서. 다음 중 상담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태도, 상담 기법이라고도 하죠. 아닌 것은 일무공 아닌 게 답이에요. 1번 일치성, 2번 무조건적 수용, 3번 공감적 이해, 4번 떡볶이 하면 답이 떡볶이가 아니겠죠. 이것만 가려내면 돼요. 2차는 쓰는 거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겠죠. 일치성을 다른 말로 진실성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진솔성이라고 그래요. 진솔함. 그럼 상담자가 갖춰야 될 태도는 뭐예요? 상담자는 내담자를 상담할 때 진실한 태도로, 진솔한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쉽잖아요. 또 무조건적 수용, 내담자의 입장에 있어서 내담자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내담자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받아주는 겁니다. 공감적 이해. 마치 내담자의 감정에 빠져들지 않으면서 내담자의 감정에 빠져들지 않아야 돼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처럼 느끼는 거.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공감적이. 감정이입하는 거예요. 근데 내담자의 감정에 빠져들지 않으면서 만약에 내담자가 만났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슬프고 지금 실현을 당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우는데 상담자가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슬프네요. 저도 슬퍼요. 슬프면 어떻게 눈물 닦으세요. 이제 가세요. 이러면 수다예요. 수다. 그렇군요. 슬픔이 다 있죠. 슬픔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상담 기법, 칭찬하게 또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또 이걸 이겨내지 않습니까? 칭찬을 통해서 아들의 개인주의를 쓰든 뭘 쓰든 막 이렇게 기법을 써서 이겨나게 하는 게 상담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감정에 빠져들면 수다예요. 아니면 전이 역전이가 나오고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내담자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 감정이입을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공감적 이해라고 한다. 그래서 이해예요. 내담자의 세계를 자신의 세계처럼 경험하지만 객관적 이치를 지키는 거, 이게 이해예요. 공감해지면서 객관적 이치를 지키는 거, 공감적 이해다라고 보고요. 현상학적 장, 지금 여기에 마음의 장소예요.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상학적 장은 객관적 현실이 아닌 현상학적 장, 과거자인 지금 입장에서의 객관적 현실이 아닌 주관적 경험, 주관적 개인의 입장을 중요시한다. 이걸 현상학적 장이라고 한다. 글자 볼 필요 없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떡볶이 드시면서 오뎅 국물 마시면서 강의 들어도 여러분 100% 합격입니다. 패터슨 직업정보의 활용 원리. 직업정보는 내담자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입하고 상담자가 자진해서 직업정보를 제공하지 마라. 직업정보는 왜? 비지시적 상담이잖아요. 비지시적. 지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업정보 여기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할 때 가르쳐주라. 직업정보는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거나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평가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가적으로. 원할 때 그냥 비지시적으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정보의 출처를 대략적으로 정보의 출처만 알려주고 스스로 찾아보게 하라. 스스로. 왜? 비지시적이니까. 내담자의 태도와 감정은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마음대로 감정을 표현하세요. 싫으면 싫은 대로. 왜? 비지시적이니까. 스나이더가 제시한 내담자의 변명의 종류에서 책임을, 이건 1차에만 나옵니다. 1차 가볍게 넘어가세요. 책임을 회피하게, 비난, 부정, 알리바이, 이거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너 때문에 그래. 내가 아니라니까? 그때 내가 그랬다니까? 이거. 결과를 다르게 조작하게, 축소하고, 훼손하고, 정당하고.
그래서 결과를 다르게 조작하기는 3개. 결과를 다르게 조작하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축소, 2번 훼손, 3번 정당화, 4번 부정. 그래서 얘 2개를 섞어서 냅니다. 그래서 얘 3개는 책임을 회피하기, 얘 3개는 결과를 다르게 조작하기. 해서 이 포인트만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임을 변형시키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의미는 아니에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제가 골라주는 거예요. 이 2개만 구분한다. 얘까지 보면 헷갈리죠. 얘는 안 나온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2차는 안 나와요. 패치교도. 스나일과 제시한 상담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 범주, 지시적 상담 범주, 감정에 대한 비지시적 상담 범주, 감정에 대한 준지시적 방법 범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뭐 지시하고 비지시하고 준지시하고 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갖고 또 문제를 만들어요. 여기서는 안 나와요. 제가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보딘의 정신역동적 상담의 상담 기법 3가지가 이때 뭐예요? 명비소죠. 명비소. 명료와 비교, 소망과 방어의 체계. 이게 보딘의 상담 기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농담으로 4번 떡볶이 하면 떡볶이는 아닙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예요. 진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보딘의 정신역동적 상담의 상담 기법이 아닌 것은 1번 명료와 2번 비교, 3번 소망과 방어의 체계, 4번 감정에 대한 준지시적 상담 예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는 아니다. 그래서 명비소 나왔으니까 내가 얘기할 때는 떡볶이지만 실제 문제는 얘를 집어넣어요. 아, 그러면 4번 얘는 스나이가 제시한 상담에 보여주는 방법이지 보딘 건 아니구나. 얘는 아니다 라고 하면 돼요. 2차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준지시적 상담 얘는 아니다. 정답 몇 번? 4번. 맨날 4번이에요. 지금 진짜 4번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니까요. 진짜 4번이에요. 4번 감정에 대한 준지시적 상담 범죄는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한 걸 얘를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얘는 아니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아주 쉽습니다. 제가 찍어주는 것만 공부하면 패추교도 합격입니다. 불합격되는 게 더 어려워요. 왜? 답이 팍팍 올라오거든요. 다음 시간에 제5절 특성요인 상담, 이제 내담자 상담과 비교되는 거죠. 특성요인 상담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공부 아주 재밌습니다. 합격 무조건 합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편하게 강의 들으십시오. 고맙습니다.